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바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아주 단순한 궤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짝 반등기미를 보이던 상반기 집값 움직임은 KB 시세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건 거의 잠수를 거세게 탈 기세. 그냥 잔망경 올려놓고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죠. 지금 그동안의 상승폭을 조금씩 까먹고 있으면서 계단식으로 그 폭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변동률을 봐도 이건 거의 개미 눈꽃만큼이나 그 수치의 미세한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고요. 무슨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 모습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래프가 그냥 뒤로 갈수록 저점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수 위의 절대 지존과 같은 분위기를 확실하게 연출하고 있고요. 매도자들은 그냥 손톱 깨물고 상당한 초조함 속에서 결정장애를 일으킬 만큼의 대혼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답은 아주 간단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코너로 몰린 적이 없거든요. 이미 패배를 직감한 선수들이 억지로 그라운드에서 힘없이 뛰는 의미 없는 경기를 하듯이 지금 매도자들 뻔히 집값이 연말로 갈수록 그 낙폭이 가히 부동산 역사 이래로 엄청난 하락세로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은 잔뜩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원래 설마라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머릿속을 번개같이 흐르는 미세전류 같은 생각이 지금 상황을 대단히 혼돈스럽게 만들고 전혀 다른 플랜 B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다 골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들이 쳐놓은 집값 방어력이 매수 우위라는 절대적인 부동산 환경을 결국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버티는 가격대로 누가 그 집을 사준답니까? 이미 매수세는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지금 매도 매수 줄다리기 이미 끝났어요. 아니 반대편에서 줄을 당겨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줄다리기야. 그냥 기둥에 묶어놓고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 떨어져도 아주 급격하게 그 낙폭을 벌이면서 크게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지금 경매 시장이 심상치가 않죠.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이 2016년 이후로 가장 많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경매 건수가 진행 중이죠. 경매 시장은 집값의 선행지표 중에 가장 확실한 궤적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아노미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데 연말 집값은 대변동성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그냥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교란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34건, 전월 대비 21%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프만 봐도 이게 지금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죠. 가뜩이나 이렇게 경매 물건이 쏟아져도 이걸 낙찰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뒤에 줄을 서고 있다면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겠죠. 그런데 낙찰되는 비율,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훅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보다 34.2%로 그 지표가 떨어져 있고요. 이거 다 경매가 부동산이 비상등을 켜게 되면 튀어나오는 물건들인데 어느 하나 호재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냥 전무한 아라비아 사막. 모래성으로 쌓은 비투, 영끌, 그야말로 사막의 모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주담대 연체율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연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매 물건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50년 등등 일단 유주택자들이 진입할 수 있었던 대출 창구가 닫히게 되니 당연히 경매 물건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더욱 경매 시장을 혼돈에 빠뜨릴 블랙홀이 될 거고요. 미 연준의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타노스급 손가락 튕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튕길 때마다 죽어나가게 돼 있거든.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그냥 금리 공포 속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해왔죠. 지금껏 고금리 기조이긴 한데 너무 병뚜껑을 막아놔서 이거 터지게 되면 그냥 분수쇼 되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막아놔서 폭탄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 잘 나갔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경매 물건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앞으로 집값이 어떤 수순을 밟게 될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경매 시장이 경고하는 확실한 시그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최고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서울 분양시장, 이상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청약 시장도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1순위 접수가 있었던 답심리 아르트폴의 24세대 모집에 2,39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5,000명 선을 훌쩍 넘어갔던 그 경쟁률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죠. 물론 완판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여줬던 서울 분양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앞으로 이문상구역 아이파크자이가 이번 달에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분양가는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할 겁니다. 직전 분양단이었던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를 뚫을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 분양이 어떤 추세로 갈 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분양시장은 서서히 이렇게 매매시장의 위축된 모습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구축이 나락으로 가게 되면 최후까지 버티는 곳이 바로 신축 분양시장이라 끝까지 저항은 할 겁니다. 그러나 분양가를 이전만큼 더더더더 올리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내리지 않는 가격 저항세를 보일 듯 하네요. 그리고 검단에서 나왔던 검단 웰카운티, 확실히 집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요. 1억이 오른 분양가로 나왔지만 검단이 서울 접근성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공공분양에선 357세대 모집에 7,18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검단 집값 추세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요. 아마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곳이 검단일 가능성 높죠. 입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고 심지어 서울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경기도 아파트는 그냥 죽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수요는 서울보단 반 정도 싸다는 지표 하나만 보고 달린 것으로 보이죠. 민간 분양은 265세대 모집에 6,15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104제곱이 7억에 가까운 분양가였는데 5,000명을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여줬네요. 아마 웰카운티가 검단에서 가장 좋은 입지, 그리고 서울 분양가 대비 84제곱은 거의 5억 정도 저렴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 이후 집값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진입을 서두른 수요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도 이전의 모습만큼은 아닙니다. 과열 양상에서 특히 서울 분양은 입지, 규모, 가격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권은 일단 접근성, 그리고 가격대로 진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추세고요.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선 청약도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섣불리 물었다가는 도리어 물리게 되는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잘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검단이 이 정도 가격에 나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가 있죠. 바로 운정신도시 A22블럭. 여기도 본청약. 어제 오산세교 본청약 1순위가 있었는데 627세대 모집에 60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달이 났죠. 이렇게 지금 사전청약 본청약이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집값 하향세가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경기권, 그것도 외곽 지역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죠. 파주운정 A22블럭은 검단보다는 싸게 보입니다. 74제곱이 4억 초반, 84제곱 4억 중반으로 나왔죠. 일단 입지가 내년 개통을 하게 되는 GTX역과 비교적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죠. 광역교통망 라인이 근처에 있다는 게 강점인데 운정신도시도 이런 교통 호재는 분명히 있는 곳이기는 하나 일단 물리적인 거리감, 피로도가 높을 수가 있고요. 이 집값 추세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공공분양이나 소득기준, 자산기준 충족해야 되고요. 서울 거주자도 당첨 비율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건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실거주 의무 3년이 살아있습니다. 규제가 빡빡하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정은 10월 18일, 특공 1순위 10월 20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면도날같이 예리한 판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 집값 하락세가 역대급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 접근을 하시되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돈을 버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연말로 갈수록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잘 볼 수 없었고 잘 볼 수 없을 역대급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방에서 설레발을 치고 있는 움직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대세의 움직임대로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집값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개인적인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평생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호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